지금 우리 앞에는요, 인공지능이라는 정말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AI 시대의 아이들의 핵심 능력, 바로 이 생각 근육을 어떻게 지켜내고 또 더 단단하게 키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한대학교 신종우 처장의 이 표현처럼 이건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거대한 지적 해일입니다. 과거의 산업혁명이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신했다면 AI는 우리의 지적 활동,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창조하는 그 영역까지 깊숙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점은요. AI가 우리의 생각하는 힘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겠네요. 핵심은 바로 생각의 마찰이 사라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는 과정, 다들 경험해 보셨죠? 바로 이 건강한 지적 고통이야말로 우리 뇌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생성형 AI는 이 과정을 그냥 통째로 건너뛰고 너무나 쉽게 정답을 툭 내어줍니다. 에너지를 아끼려는 뇌의 본능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생각하기를 멈추게 되는 거죠. 이걸 인지적 부채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편하자고 미래에 생각할 힘을 대출받아서 쓰는 셈이죠. 실제로 MIT 미디어랩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게 꽤 충격적이에요. AI 도구를 사용할 때 우리의 뇌 활동량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사실이 확인됐거든요. 생각 근육을 안 쓰니까 당연히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지적 부채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역풀린 효과라는 무서운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올라가던 인류의 평균 지능 지수가 거꾸로 떨어지기 시작한 현상인데요. 특히 사고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기 아이들에게 무분별한 AI 의존은 생각의 집을 짓기도 전에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만드는 정말 위험천만한 도박과도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의외로 명확합니다. 바로 교육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건요, 이제 AI가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AI를 단순한 검색창이 아니라 창의적인 파트너로 삼아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도록 돕는 것, 바로 이것이 새로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시죠? 왼쪽의 옛날 방식에서는 학생이 그냥 지식을 받아먹는 소비자였어요. 하지만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학생은 AI라는 최첨단 장비를 손에 쥔 창조자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생 옆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도록 돕는 코치이자 조력자가 되는 거죠. 따라서 미래의 교실은 지식 주입 공장이 아니라 메타인지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메타인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힘인데요. AI가 그럴듯하게 둘러대는 거짓말, 즉 환각 현상을 간파하고 정보의 숨은 의도까지 꿰뚫어보는 힘을 기르는 곳, 그곳이 바로 미래의 교실입니다. 좋아요. 이런 거창한 이야기가 실제 교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략들이 이미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플립러닝, 우리말로 하면 거꾸로 교실이죠. 기본 개념 암기 같은 건 이제 교실 밖에서 AI 개인 교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진짜 공부는 교실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AI가 가져온 정보를 검증하고 토론하고 그걸로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지식의 주인이 되는 아주 값진 경험이죠. 이때 핵심은 AI를 정답 자판기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처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파트너로 삼아야죠. 이 정보의 출처는 어디야? 혹시 반대되는 주장은 없어? 이런 식으로요. 최고의 질문을 만드는 과정, 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야말로 그 자체로 최고의 생각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해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을 다시 아날로그의 세계로 이끄는 거예요. 아니, 이 첨단 기술 시대에 웬 낡은 소리냐 싶으시죠?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우리 뇌의 균형을 잡아줄 핵심 열쇠입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의 짧고 강렬한 자극에만 노출되면요,
우리 뇌는 소위 스크린 드레인 상태가 됩니다. 깊이 사유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약해지는 건데요. 마치 매일 패스트푸드만 먹어서 몸에 근육이 빠지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생각 근육도 똑같이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인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종이책을 넘기면서 이야기의 큰 그림을 그리고 상상력을 키우는 것. 또박또박 손으로 글씨를 쓰면서 흩어진 생각을 정리하는 것. 이런 아날로그 활동들이 바로 디지털 세상의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우리 뇌를 지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생물학적 방어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A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파도에 맞서 싸우거나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그 파도 위를 멋지게 가르는 서퍼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AI는 우리의 생각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확장시켜주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건축 현장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해 발판, 즉 비계를 놓는 것처럼 말이죠. AI는 우리가 더 높이 생각하고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인지적 비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에질리언스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민첩함과 회복 탄력성을 합친 말인데요. AI와 협업하다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서 더 빨리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 이것이 AI 시대를 지배할 인재의 조건입니다. 결국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절대 넘볼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AI는 가장 효율적인 답, 최적의 답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답이 과연 올바른지, 인간다움을 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 오직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기술이 아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AI 시대의 교육은 AI 사용법을 가르치는 기술 교육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이전에는 없던 가치를 창조해내는 존엄한 인간을 길러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술의 시대,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장 고귀한 사명일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피할 수 없는 파도는 바로 우리 아이들 발밑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파도 위를 가르는 서핑보드를 어떻게 쥐어줄 것인가? 그 답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